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지난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FMC 회의가 좀 지나갔고요. FMC 회의에서는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좀 우려했었던 부분은 너무나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땡기거나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연준에서는 결국 점도표를 통해서 2022년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미 근데 그런 부분들은 꽤 장기간 시장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F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외국인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시장이 좀 무난무난하게 좀 흘러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전일 새벽 유럽 시장은 마이너스로 좀 많이 마감을 좀 했습니다. 마감을 좀 했고 아시아 시장도 금요일에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호주 지수를 제외한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항생 지수 다 전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빠졌고요.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방했죠. 약법 수준의 하락 상승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니까요. 현재 일요일임에도 어쨌든 확진자 수가 1000명 정도는 돌파했고요. 일별 확진자 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13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7000명 이상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고, 18일인 어제는 6200명, 현재 오늘은 일요일 1600명 정도로 확진자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확진자 수의 확산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는 식사가 불가능하시죠. 외부에서 개인 혼밥하셔야 되는 거고, 미접종자분들은 접종하신 분들도 4인까지, 그리고 시간도 9시까지 오후 그렇게 좀 픽스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확진자 수가 조금은 주춤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는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죠. 주식시장 사실은 크리스마스 주에는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라 그래서 연말 랠리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간으로들 다 판단을 하시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에 61선 돌파하는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쨌든 61선 위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00포인트는 지켜줬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0포인트는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어쨌든 반발 매수가 코스피에는 들어오면서 53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상승 종목도 전체 한 900 종목 중에서 코스피가 한 510 종목, 다만 코스닥은 하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ID를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ID가 지난주 좀 예상을 벗어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게 무엇이냐? 21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란 색깔 21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인데요. 21선을 어쨌든 12월 9일 지난주 목요일날 돌파 이후에는 크게 한번 상승이고 음봉으로 거래량 조금 실리면서 밀려버린 다음에 쭉 지금 도지만 4개 나오고 마지막에 종가에 끌어올린 흐름입니다. 보시면 분봉으로 보면요, 이 금요일에 상당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종가 때 동시호가 10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간에 거래량 갑자기 실리면서 양봉이 쭉 실렸어요. 양봉 쭉 실렸고, 요 기사 때문입니다. 이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코러스가 아랍에미리트하고 남미에 한국서 생산한 스푸트니크 백신을 수출한다, 이렇게 김명지 기자님께서 3시 18분쯤 기사를 올렸어요. 보시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딱 뜨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EID, 이트론, 뭐 이화전기 이런 애들의 한국 크로스와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도 좀 이슈만 붙으면 금세 그냥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내보일 만한 이슈와 이벤트를 붙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희망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자, 황재관 회장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시죠.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하는 한국 크로스가 12월 말에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백신을 수출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뭐 관련해서는 뭐 GMP 승인도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죠? GMP 승인을 포함한 이 WHO와 EMA의 승인이 언제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좀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부 다 뒤로 좀 미뤄지면서 GMP 승인은 물론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좀 흐름이 답답하게 이어갔었죠. 그 회장님은 황재관 회장님은 조선비즈하고 인터뷰에서 중동 남미 동유럽 국가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스푸트니크 라이트에 대한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결과 받겠다는 답변이 왔다. 지금 보면 쭉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 링크를 갖다 걸어 놓을게요.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누르시면 이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시면 보이세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19일 오전 6시에 K바이오 리더 황재관 한국크로스 회장님, 자, K바이오 인프라 육성부터 신경 써야 되면 IPO에 내년 하반기 IPO 할 것이다. 이 기사가 갑자기 주말에 또 쏟아집니다. 한국크로스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 뭐 좋죠. 어쨌든 뭐 투자를 조금은 했지 않습니까? 한국크로스와 EID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런 기사도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다. 주말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EID가 동시효과 때 수급 들어오면서 치고 나서 시간외에서는 비실비실 거렸어요.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상승 못했습니다. 이게 좀 종전과 다른 느낌. 보통 시간외에서 갑자기 막 상한가 말아버리고 이트론이나 EID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 띄우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 요거 아주 그냥 얘네들 주특기죠. 아시죠? 근데 이렇게 시간외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이트론에서 동시효과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공시가 하나 떴어요. 이트론에서. 이트론 보면 얘도 동시효과 무려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자, 보시면 얘가 이 동시효과 이슈 때문에 공시가 떴단 말입니다. 자, 거래소 공시에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 주의 종가 급변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가 떴어요. 종가 직전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종가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 전체 거래량이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 주 이상, 그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20일간 하루 동안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얘가, 그죠? 그래가지고 투자주의 종목이 돼버렸다. 갑자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EID에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하루긴 하지만 얘네가 주의 종목 되면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EID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EID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 이 워낙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동이나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빠질까? 이게 바닥까지 왔다. 하방 경직성 유지했다는 영상들 올렸었는데 이제 충분히 빠진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소견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21선 지켜주면서 이렇게 지금 망치형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은 안 실렸지만 동시효과의 흐름을 본다면
괜찮은 흐름일 것이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냥 밀어 올리고 털리는 물량들을 뿜어낸 게 아니라 동시효과도 그저 그런 흐름,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트론의 이슈 때문에 그죠? 재미없는 흐름으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감했고 0.63%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주말간의 기사가 요거 하나 떴었던 금요일 3시 한 20분경에 떴었던 요 기사에서 주말에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또 떠줬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지 기자라는 분이 동일인이 올려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월요일 시장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좀 되고요. 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 한 뭐 330원 정도를 강하게 좀 거래량 심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쳐주면서 뭔가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연말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부터 시작해서 1월 한 중순까지 가는 흐름에 이 아이디가 거의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을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수급에서의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외국인과 개인이 뭐 사고 팔면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번 주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나온 요 양봉에서의 동시효과 때 흐름과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나이스한 흐름이 안 나오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마무리된 거, 그리고 주말에도 기사가 또 하나 더 나와주면서 한국 코러스의 내년 하반기 IPO에 대한 이슈화 시킨 것,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지면서 한번 봉을 좀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내용도 있네요. 지난달 초 한국 코러스에 생산한 스푸트니크 백신이 최종 품질 인증을 받은 것, GMP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 언제쯤 러시아로 수출되나. 완제품 230만 도스를 러시아 가말라 연구소에 보내 품질 인증을 받은 건 11월 첫째 주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정식 출고가 한 달째 늦어지고 있다. 왜 늦어지는가? 춘천 공장을 러시아 제조소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 국내 공급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제조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 제조소 등록을 요청해 왔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가 생산한 라이트 백신을 스푸트니크 라이트입니다. 백신을 자국 공급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 절차가 까다로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GMP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제조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별반 다르지 않다. 라이선스가 하나 더 필요한 정도다. 제조소 등록 자체는 걱정하지 않는데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문제란 어떤 의미인가? 솔직히 지난달 첫째 주 최종 품질 인증 공문을 받았을 때만 해도 곧바로 정식 출고될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해당 백신 물량을 바로 출고할 수 있게 준비까지 해뒀다. 그런데 여기에 연말 연휴까지 겹치면서 올스톱 됐다. 러시아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니 조금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백신을 받겠다라고 답한 국가 UAE, 아르헨티나, 동유럽에 초도 물량 나갈 것 예상한다. 그죠? 이게 이슈가 확 돼가지고 하면 아마 꽤 그죠?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한번 걸어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요 커뮤니티 바로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서.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내용 살펴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 봐주시고 계세요. 거의 매번 1000회 이상은 조회수가 나오니까 못해도 한 700~800명께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가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폭발적인 좀 상승을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될지 한번 기대를 좀 가지고 보면서, 어쨌든 이 하방은 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라이센스가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냥 유튜버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방으로 더 이상 밀릴 가능성과 상승 쪽으로 조금 더 틀어서 올릴 가능성을 비교해 본다면 전 3대 7, 뭐 4대 6 정도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래서 EID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흐름을 거의 6개월간 지속했기 때문에 아직 이슈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 가격 조정도 받았고 거래 조정도 받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한 400, 한 10원 정도 이 302평선의 저항선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 갭, 그죠? 한 520원 정도의 이 갭, 여기 과연 매꾸로 갈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이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일 텐데, 그런 두 군데의 흐름을 뚫어준다면 충분히 거래량 실렸을 때는 강하게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사에서 이 황재관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 그죠? 잘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겠다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코로나가 워낙 심합니다. 지금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연말이라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건강 잘 챙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디 월요일날 꼭 좀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월요일날 한번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